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성장과 행복 있는 삶, 자연에서 찾아라 라는 우측에 있는 책의 제2장 이 봄, 지어력이 기본기로 씨 뿌리기라는 이 2장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봄에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봄에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드디어 이제 참으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물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주변의 나무들은 움이 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생존을 위해 숨죽이고 있던 많은 나무들이 겨울론이나 식물의 뿌리들이 추위를 견디고서 기지개를 켭니다. 저 멀리서는 산수유, 수선화, 그리고 매화 등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러한 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시기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본 모습,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거나 평가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괄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눈을 부비고 상대를 바라본다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남이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은 종업원의 10배 이상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배 이상 훨씬 많은 몫을 주인이 가져갑니다. 주인은 많은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전부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장의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업원의 자세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행동의 통제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다름 아닌 봄입니다. 봄이야말로 희망으로 부풀어 있으면서도 지엽적이고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또 기본기를 다지면서 더욱더 튼튼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시기다. 어둡고 추운 그리고 힘든 겨울철에 인내와 준비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생명의 잉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시기가 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함양하여 기본기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봄은 희망과 시작과 투자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고 절기를 알게 됨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철이 들게 됩니다. 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먼 길을 가기 위한 기본기를 닦는 시기며, 또한 꿈이나 비전, 기본기, 이 근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이고,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한 투자하는 시기다. 봄철에는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본기를 갖추는 시기다. 그런 부분에 깊이 성찰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봄의 자연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측면은 이 물에서 배운다, 두 번째는 산에서 배운다, 세 번째는 나무에서 배운다, 네 번째는 계절과 절기에서 배운다 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물에서 배운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철에 산골짜기에 있는 얼음장 밑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들이 지금 어디쯤 흘러내려왔을까요? 산골짜기를 지나서 조용히 흘러내려왔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겨울물들이 녹아오면서 힘들게 얼음장 밑을 흐르던 물들도 이제는 바위와 돌멩이를 지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골짜기를 지나 웅덩이를 만나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뒤에서 밀어내는 물의 힘에 물은 쉼없이 흘러내려갑니다. 물은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흘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은 절대 고이지 않고 흐릅니다. 물은 반드시 자기 신의 의지든 뒷물에 밀려서든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진리입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류 지방의 물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냇물 수로가 급경사고 꾸불꾸불합니다. 물의 양이 많을 때 바위와 돌에 부딪혀 물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범람도 예방하고, 또한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성난 물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소하천들도 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냇가를 깨끗이 정비하다 보니 큰 비가 오면 유속이 너무나 빨라 많은 인명사고도 나고 자연재해도 사실은 더 많이 발생하는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어류들의 서식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급경사에 산골을 지나 다른 굴조기로 흘러내는 물과 합치면서 어느덧 마을 앞에서는 제법 큰 개울을 이룹니다. 얼어붙은 개울은 아이들에게 멋진 겨울철에 스포츠장인 썰매장을 만들고, 또한 마음껏 뛰노는 운동장이 되기도 합니다. 마을을 지난 물들은 이제 제법 큰 하천을 이루면서 보다 낮은 곳을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쉼없이 흘러갑니다. 물은 고이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아마도 강과 바다라는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염두에 주진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먼 곳을 향해 오늘 또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우리를 싱그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산골의 얼음장 밑을 지는 물들은 봄이라는 겨울을 지나 여름이라는 하천을 이루고 쉬지 않고 흘러내려 가을이라는 큰 강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겨울이라는 큰 바다에 다다르고 이곳이 목적지라는 것을 모른 채 이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 내가 진정으로 하는 행복이 머무는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냇물들은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린 시절
대부분 시골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은 시내가에 나가서 몇 감고 썰매타면서 놀았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빨래하면서 웃음꽃을 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냇물들이, 이러한 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점.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고 깨끗합니다. 물은 한 곳에 머무르면 썩게 돼 있는데 물은 항상 흐릅니다. 항상 우리들은 새로움을 추구해야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계속 정체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물은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물은 늘 새로움을 줍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언제나 흐릅니다. 빈 곳이 있으면 채워주고 채워지면 반드시 또 흘러내리고 새로운 물이 그 자리를 또 찾습니다. 물은 고여있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머물고 싶어도 뒷물 때문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간혹 저수지 등의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갇혀있는 물이 있기도 하지만 이 물 또한 흘러들어온 물에서 또한 자체 정화작용에서 찌꺼기들은 밑에 가라앉고 깨끗함을 위해 유지합니다. 물은 항상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행동합니다. 이처럼 물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움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물은 흙탕물이어도 조금만 놔두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이내 깨끗해진다는 점. 우리 인간들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자기 자신의 이성을 놓치고 감성으로 행동해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또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혼란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혼란스러움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차분해지며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 주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뜻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항상 흐른다. 우리 또한 늘 신선한 생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은 늘 새로움을 준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쭐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되고 희망과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힘들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더라도 잠시 후에 가라앉히면은 그 폭포수 같은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전두엽의 이성이 회복되면서 또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오고 또한 남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봄철의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특히 물에서 배우는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